자, 다음은 약간 좀 실행에 염두에 두고 실행지향적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의 세분화 및 우선순위화. 아까 이제 선택과 집중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항상 뭔가 이 강요를 받아왔어요. 뭔 강요를 받아왔습니까? 선택에 대한 강요를 받아왔어요. 그냥 겨우 말을 시작할 무렵에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막 그 입장 곤란한 선택을 강요받기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컸을 때 피아노 학원 가야 돼, 뭔 해야 돼, 뭐 이러고. 옛날에 뭐 저는 뭐 거의 국민학교 4학년 때 전기불 들어오는 이런 세상에서 살았으니까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요새 애들 봐요. 엄청난 스트레스에 강요를 받고. 요새 애들은 또 초등학생만 되면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다 있어가지고 또 누가 누굴 이때부터 막 선택의 강요를 받는 거예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 세분화 및 우선순위화 한다는 것은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무엇인가 이 선택을 해야 돼. 왜 그러냐? 그래야지만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기업 전략의 구조입니다. 이 최상위 레벨에 BPM과 PPM이 있어요. 여기서 비즈니스 또는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이것은 전사 사업 전략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기업 비전, 자원 배분의 기초가 되는 그야말로 기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포트폴리오를 짜는 건 경영자의 선택입니다. 오늘날 삼성전기하고 SDI. 옛날에 초창기에는 삼성전자 빼놓으면 완전 양쪽이 쌍두마차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 회사 둘이서 쌍두마차라 그러면 그 SDI에서 매우 화낸다. 그럼 그때에 비슷했는데 뭔 차이가 있었느냐? 포트폴리오. 이 차이가 있었다. 삼성전기는 굉장히 아이템이 어려워요. 그래서 막 1원짜리 가지고 다투는 거지.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 CD롬에 들어가는 센스, 그 다음에 요 카메라 모듈, 전부 이런 아이템이에요. 그게 전부 1원짜리 싸요. 일본의 경쟁업체, 무라다라는 데가 그 부분에 워낙 강해.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2등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이 진흙탕 싸움. 그러니까 원가 1원 가지고 싸우는 게 진흙탕 싸움이거든요. 그 속에서 이 마진 내기가 극도로 어려워요. 근데 이제 다른 선택의 방법이 있었던가 이렇게 돌이켜 본다면 SDI는 오히려 더 위험했다. 브라운관. 거기서 과연 그 PDP로 갔단 말이에요. 또 이제 발전기나 이런 그 2차 전지는 그다지 아직 뭐 수익성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발빠르게 전환을 했고. 그래서 요 최상위 전략은 기업이 과연 어느 점에서 우리가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역량이 시장 속에서 어떻게 발휘될 것인가에서 발견해내는 포트폴리오의 선정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PMS. 이건 특정 사업에 대해서 비즈니스 시스템 전체를 통한 시장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기능별 전략. 이것은 사업의 전개 운영에 필요한 측정 기능의 강화를 꾀하는 전략이다. 여기까지가 사업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전략은 크게 요 스트럭처 시스템, 기업 풍토, 스텝, 요 4가지 차원에서 필요한 그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게 기본적인 그림이에요.
첫 번째 이제 사업 전략에서 보면 항상 그 포트폴리오, 자사의 강점, 시장 매력도, 요게 아이템이에요. A 아이템, B 아이템, C 아이템, D 아이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제품군이 다양한 그런 회사에서는 이게 사업부가 될 수도 있어요. A 사업부, B 사업부. 그래서 가능하면 이쪽 A 쪽으로 가는 게 가장 그 바람직한 거죠. 가장 나쁜 건 뭐예요? 이쪽이죠. 강점도 없고 시장에서 매력도 없는 것. 근데 여기서도 뭔가 파악을 해야 될 것은 시간축으로 멀티 제너레이션 플랜이 필요해요. 다세대 전략. 현재는 그러하지만 앞으로 3년 후, 5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현재를 보는 시각과 미래를 보는 시각. 또 이것은 기술적 로드맵하고도 결부가 되어 있어요. 기술 로드맵. 그러니까 사업 로드맵하고 기술 로드맵하고 요새는 두 개가 서로 연결고리가 돼 있죠. 그래서 그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별 전략은, 기능이라는 건 뭐예요? 연구개발, 생산, 판매, 관리. 즉 우리 비즈니스 프로세스 상에 놓여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기능 전략.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아이템이죠. 사업 또는 아이템, A 사업 또는 A 아이템. 그래서 각 아이템들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적으로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가. 이게 프로덕트 마켓 스트래티지입니다. PMS. 즉 연구개발로부터 그 마케팅, 판매, AS까지 이르는 전략. 그 줄기가 PMS예요. 그 다음에 기능별 전략은 연구개발 기능에서 강화해야 될까. 그 다음에 생산에서 강화돼야 될까. 판매. 그 다음에 관리. 각각의 기능이 경쟁사보다 월등해야지 되는 그게 뭐냐? 이게 이제 기능별 전략이죠. 여기서 이제 각각 우리 기능의 강점과 약점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능의 강점과 약점을 포함해서 외부 환경에서 도출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추가되면 기본적으로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 전략은 아까 그 기본적으로 그 나와 있었죠. 이게 스트럭처, 스텝, 시스템. 자, 이런 것들은 조직 기능과 운영의 요건에서 크게 4가지 요건을 그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 책임, 권한, 능력, 동기부여. 이거 크게 이제 기업 진단을 하다 보면 이런 카테고리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요 4가지는 각각 여기 그 CARE 이라는 약자로 흔히 그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4가지는 크게 의사결정, 실행, 업적평가 요런 일련의 수순으로 다 진행이 되게 되죠. 각각이. 자, 요런 것들에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를 전부 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7S에 의한 조직 과제 파악. 7S 아까 우리 이야기했죠. 여기 7S. 그 다음에 CARE, 능력, 권한, 책임, 동기부여. 요것에 관한 조직과제 해결책의 디스크립션. 이게 이제 조직 진단 결과로 도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진단 결과로 이제 나오는 게 조금 더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 부서의 미션과 또 그런 미션을 수행해야 될 조직 구조, 그 다음에 TO 이런 그 조직 체계가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조사한 진단한 결과로 나오는 게 이제 조직 전략이죠. 자, 구조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 유니트, 사이즈, 스트럭처, 미션, 그 다음에 시스템, 그 다음에 스텝. 자, 이런 것들이 짜여지면 이것은 이제
하나하나 구현해야 될 그 전략 아이템이죠. 이게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조직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업 전략이 대단히 그 이 활력을 또 어떤 유용성을 그 확보하기 위한 요건. 첫째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불명확한 것을 그 기업이 수용하진 않죠. 매우 분명하게. 그 다음에 실행 가능한 구체적 액션이 제시되어 있을 것. 그 다음에 사업 전략과 조직 전략이 합치되어 있을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업 전략을 조직이 백업하지 못한다면, 그건 뭐겠어요? 그 하나의 그 구호에 불과한 거죠.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할 사람이 없어. 엊그저께 그 영계 소문에 보니까 왕이 돌격 앞으로 하는데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 결국 그 누구예요? 왕 목매달아 죽인 애가 지도 목매달아 죽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액션이 수반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 전략과 사업 전략의 이 합치가 분명히 수반이 돼야 됩니다. 이건 PMS 전략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PMS는 첫째, 산업 분석이 먼저입니다. 환경 분석에서 별도로 산업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산업군에 관련된 특성을 조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산업군은 어디? 우리는 어디입니까? 우린 건설기계 사업이죠. 건설기계 사업군 내에 크리티컬 이슈가 뭐냐? 원가 인하냐? 아니면 뭔가 이 파워를 높이는 일이냐? 아니면 환경이냐? 아니면 작업 효율이냐? 아니면 안전이냐?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그 산업 분석이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요런 그 분석에 근거해서 과제를 명확화하는 것. 그 다음 그런 이슈에 대해서 상세 분석하고, 그 다음에 Key Fact for Success.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CSF하고 똑같습니다. Critical Success Factor. 자, 그런 핵심 성공 요소와 우리 회사의 갭. 그건 뭔 갭이에요? 세계 최고와 우리 회사의 갭이죠. 그 다음에 그런 갭을 메꿀 수 있는 전략 대안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그 전략의 유효성을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행 계획을 작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리 전략이라는 것은 미리 이기고 그 다음에 싸우는 거예요. 싸워보고 이기는 게 전략이 아니에요. 프로젝트라면 이미 성공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전략 대체안의 평가와 선정, 검증 단계에서 충분히 자, 이러한 수순으로 실행이 되면 분명히 성공할 것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산업 분석의 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산업 분석의 프레임워크예요. 첫째, 환경, 그 다음에 운영, 성과, 구조,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성과적인 측면에서 활동 성과와 투입 자원, 이게 뭐예요? 효율을 보고 위한 거죠. 인풋분의 아웃풋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조, 대3업계와 관련 업계.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비즈니스 시스템과 업계의 룰, 규칙, 법규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환경,
사회 경향성과 사회 규제, 그래서 기술적인 트렌드와 사회의 트렌드, 그 다음에 공적 규제, 사회적 책임. 자, 이런 것들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산업 분석입니다. 이게 이제 전략을 입안하는 아주 첫 번째 기초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건설기계 사업의 경쟁 원리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경쟁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와 같은 산업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체계적으로 재정립시키는 것, 이게 이제 이슈 어널리시스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당사는 자사 공장을 설립해서 미국 시장에 참여해야 하는가? 자, 이게 이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그 글로벌 소싱 전략, 근거에 의해서 또, 각종 그 수입 규제나 또 여러 가지 관세 등에 의해서 자꾸 사업을 현지화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그래서 우리도 현지 공장을 설립하지 않으면 상당히 그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럼 현지 공장으로 제일 필요성이 정대된 데가 어디냐? 미국이다. 그렇다면 미국에 설립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첫째는 미국 시장은 충분히 매력적인가? 일본 시장과 비교해서 성장성은 어떠한가? 대형 기계, 그 다음에 소형기, 동부 시장은 어떠하고 서부 시장은 어떠하냐?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 대응해서 당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얼마나 있는가? 제품 기술 레벨, 코스트, 마케팅, 브레인. 그 다음에 현지 조달에 의해서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브랜드를 확립할 수 있겠는가? 자, 이런 걸 하나하나 전개한 거죠. 요게 MEC적인 구조예요. 이슈 어널리시스. 요게 하나의 아까 통합의 그런 방법 중에서 그 두 번째, 후자에 속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후자에 속해. 통합력. 그래서 여기에 그 하이라이트 된 게 크리티컬 이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굉장히 많이 벌렸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심층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 3개로 압축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세 분석, 이슈 어널리시스로 명확하게 된 중요 과제를 고객 특성이나 경쟁의 강약점에 대해서 상세 분석을 실행을 합니다. 첫째, 고객 분석. 고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구입 프로세스가 있어요. 고객이 이러한 상품이 있다를 인지하는 순간, 볼보 기계 코리아에서 나온 굴삭기가 있다. 딱 먼저 인지하는 순간부터 일단 구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번 사볼까 하는 그런 흥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선택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채널로 우리 회사에 하고 접촉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이런 절차 속에서 우리 흔히 3P, 4P, 마케팅 믹스라고도 하죠. 마케팅 믹스에 근거해서 과연 고객은 어떤 바잉 팩터를 가지고 있느냐. 키 바잉 팩터. 그래서 요거는 구매 행동 계획의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 다음은 우리 비즈니스 프로세스 상에서 우리의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아까 이슈로 등장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분석 결과예요.
이런 분석 결과를 가지고 최고 경영자에게 의사결정을 하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분석 결과는 없이 의사결정을 안 한다고 이게 한탄만 하고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충분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 분석 자료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영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게 타당한 순서죠. 그 다음에 이제 키 팩트, 키 석세스 팩터죠. 그래서 각각의 원재료 조달서부터 서비스까지 핵심 성공 요소들을 요약하는 게 본 장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조달에서는 원료를 어디서 확보하느냐, 석유와 플라스틱을. 그 다음에 마케팅에서는 상품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판매에서, 서비스에서는. 그래서 각각의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갭 분석입니다. 각각의 연구 개발 단계에서 핵심 성공 요소가 뭔데,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야 될 바람직한 수준이 얼마고 우리 현재 수준이 얼마이기 때문에 갭이 얼마다. 이러한 갭이 발생하는 원인과 또 향후 나가면 대책안이 수립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갭 분석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체안의 도출. 대체안의 도출 수립 프로세스는 핵심 성공 요소의 개별 시책을 리스트업하고요. 다음으로는 대체안을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하게 되는데 대체안 1, 2, 3 요 세 가지 안을 도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요런 대체안을 평가하게 됩니다. 요런 평가 방식은 식스 시그마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죠. 지금의 방식은 뭐예요? 이건 그냥 그 단순한 의사결정법이죠. 요거보다 조금 가중치를 두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임계결정법, 크리테리어 베이스드 셀렉션 매트릭스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대체안에 대한 그 가치 기준에 의거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대체안이 가장 유효한가, 이 의사결정 수단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그 항목에 대한 실행 플랜. 실행 플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책임자와 기간이 매우 중요해요. 누가 주관이 돼서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거냐. 이렇게 이제 구성된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간트 차트죠. 가장 기본적인 이 스케줄링 도구예요. 이거보다 조금 복잡하고 또 관련 그 구성 요소 간 여러 가지 얽힘이 있다면 퍼트나 CPM 등의 어떤 툴들이 동원이 돼야 되겠죠.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설계. 조직 설계의 전제가 되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목적, 특징, 유의점, 그 다음에 조직 설계의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는 아까 봤던 7S에 입각해서 파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보도록 하고요. 조직 설계는 비교적 가볍게 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설계의 기본 프로세스예요. 일단 조직 진단에 의한 과제 추출, 그 다음에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이념 설정, 기본 구조 설계, 조직 스펙 설계, 운영 시스템 설계, 실행 플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략에 따른다는 게 기본 입장이에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 구조.
잘못하면 그 조직이 사람에 따라서 짜여질 수가 있어요. 임원이 한 사람 늘었으니까 그 부문을 2개로 분리합시다. 그런 경우 많아요. 아직도 아마 엊그저께 제가 간 회사도 어떤 분이 임원이 하나 됐어요.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사장님 그러시더라고. 뭐 다른 변화를 그렇게 둘 건 없고 그냥 지금 맡고 있는 게 세 부서니까 그걸 부문으로 해. 이렇게 돼버려. 조직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조직 과제. 아까 7S에 대한 것은 이 조직 진단의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이런 조직 설계는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특별한 이벤트, 구조 조정이나 또는 회사의 어떤 새로운 의사결정 시스템 또는 경영 시스템이 출현을 할 때 그때 더불어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기본 이념을 설정하는 것. 이거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 회사의 전략과제, 조직효과, 조직과제, 조직효율, 업무 처리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조직의 기본 이념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기본적인 회사의 어떤 미션 또 비전하고도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조직 구조의 설계, 조직 기능, 기회 기반 의사결정 실행 업적 평가, 이 4단계죠. 그 다음에 운영 조건, 아까 CAR이 4가지 말했습니다. 책임, 권한, 능력, 동기부여. 자,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이나 요건을 가지고 자, 기본 굴격과 운영 방침이 짜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예를 들어놨는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 그 다음에 챌린지 행위, 고객 정보의 최대한 활용, 자, 요런 기본 방침에 부합되는 조직 구조의 설계. 저건 이제 조직 구조를 먼저 설계해 놓고 방침을 정하는 건 아니죠. 기본 이념부터 확립한 다음에 설계에 들어갑니다. 아까 CORE는 아까 나왔고요. 조직 단위의 기본 스펙.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미션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업에 가서 묻는 게 당신 부서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업무 분장이나 TO를 산정할 때도 지금 현재 일을 가지고 리스트업 해가지고 TO를 산정하면 그건 말짱 헛일이에요. 지금 현재 인원 그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추가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원론부터 접근을 하면 여러 가지 통폐합해야 되고 또는 뭐 분리해야 되고 독립화시켜야 될 여러 가지 이슈가 그대로 원리적으로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션 제일 먼저 해야 될 질문이고, 그 다음에 COR이 아까 이야기했고 권한과 인재,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스펙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이에요. 자, 기본적인 룰과 시스템. 이것은 기본 풍토, 스타일이라는 그런 기본 전제가 항상 깔려져 있어요. 이걸 무시하지 않고는 절대로 어떤 기업의 어떤 룰을 정하기가 어려워요. 이 조직 문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행동 양식 변경을 위한 임팩트는 스트럭처보다 오히려 시스템 쪽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직 전략에서 가장 연구해야 될 그런 여지가 비중이 높은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요 룰 시스템의 예에 여기에 해당되는 건 전부 회사별로 지금 아마 규정으로 다 정립이 돼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결정 시스템, 권한체계, 그 다음 회의체, 관리회계, 업적평가, 인재육성, 인사급여, 신규사업, R&D 각각의 그 규칙이 이미 다 정해져 있죠. 근데 이제 주기적으로 이러한 제도에 대한 그 업데이트, 이 수정 보완 작업들이 사실은 한번 정해놓으면 잘 안 이루어져요. 이제 그때 그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변화되기 때문에 적절한 주기로 재검토를 할 필요는 항상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의 이 실행 플랜이에요. 기본 룰을 선정하는 데부터 담당,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이 스케줄을 짜놓은 예가 되겠는데요. 조직에 관련된 일들은 회사 전체의 전략가들이 다 모여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작업은 비밀리에 어떻게 호텔에서 방 잡아가지고 몇몇의 코어 요원들이 엄밀하게 작업해서 엄밀하게 그 의견 수렴이 되고 공표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 조직 설계를 갖다가 드러내놓고 하면 그 부작용 때문에 심리도 못 가서 바로 발병나게 됩니다. 왜냐? 개인의 관심사나 그런 또 개인의 어떤 변화,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얽혀있기 때문에 내 조직 바꾼다 그러면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사람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작업은 굉장히 엄밀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굉장히 노멀하게 전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일의 속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된다는 것은 한번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작업 끝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저런 프로세스를 강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해가 되는 정도가 알고 나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3시입니다. 3시 10분에 시작합니다.